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는 공장, 건물, 기계 등과 같이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 중 토지와 노동 이외의 재화인 자본재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투자란 자본재를 늘리는 행위다. 그러면 자본재라는 거는 뭔데? 공장, 기계 같은 거. 기업이 자본재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결정이 된다. 현실은 다양한 제약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내용이 끝나면 재고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예고하고 있는 거잖아. 그대로 잘 따라가면 돼. 딕싯의 투자 옵션 모형은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기업이 생산을 위해서 공장, 기계와 같은 고정 자본을 구입하거나 설치, 기존의 고정 자본에 투자해서 고정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설비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 뜻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지만 설비 투자하면 막연하게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딕싯의 투자 옵션 모형은 가격 변동, 환율, 경제 정책, 정부 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기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결정 등을 통해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거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투자 정대기. 이거 환율이 너무 오르거나 떨어져서 손해볼 것 같은데 일단 기계 구입 대기 이러한 것들.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제한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자동차 시장이 있다라고 하자. 마음만 먹으면 나 자동차 만들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그 장사 접을 수 있어? 그림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동차 가격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시장에서 진입을 고려하는 회사가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자동차 가격을 X라고 합시다. 대당 3천만 원에는 팔아야 이득을 볼 수가 있어. 정상 이윤은 기업의 수익에서 기회비용을 차감한 이윤이 0임을 의미한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정상 이윤. 옆에다가 씁시다. 정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차감한 것이 0인 경우 그것을 정상이윤이라고 합니다. 딱 본전. 이것은 기업이 얻는 이윤에서 투자 및 생산에 뜨는 비용을 뺀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비용에는 뭐가 들어가? 투자. 그 다음 생산에 드는 비용. 다 포함하는 거래. 이 비용에는 투자와 생산 비용 다 포함. 기업은 이렇게 옆에다가 쓰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저 공식이라고 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공식이야. 공식은 옆에 내 손으로 한번 써보는 거야. 그냥. 어디 있을까?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해서 가격 X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어. 요때 T10 1월 1일 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근데 시장에 진입한다고 곧바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 약간 기간이 있은 다음에 이득을 보건 손해를 보건 할 수 있는 거잖아. 가격 X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러한 투자, 자동차 회사는 한 번 투자가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의 추이를 좀 더 관찰한 후 결정을 내리려 할 것이다. 섣불리 투자할 수가 없어. 망할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지. 화살표. 그래서 만약에 t0 이후에 x를 초과한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해서 T1에서 투자를 실행을 하면 이때의 자동차 가격을 진입 가격이라고 한다. T1에 들어갈 거지. 그때의 가격 X2를 뭐라고 한다? 진입 가격. 3천만 원에만 팔아도 딱 본전인데 3,500만 원일 때 들어갔어. 이렇게. 만약 진입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가격이 X보다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다면 기업은 과거의 가격 추이를 고려한 결과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 T2에 한번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면은 요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T2에는 진입하지 않는다고. 물론 이제 과감한 아저씨 회장님들 이거 바닥이요 라고 하면서 다시 오르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면 들어갈 수는 있겠지. 근데 보통은 안 들어가지. 시장에 T2에선 진입하지 않을 겁니다. 가령 T2 시점에 있는 기업은 T2 이전의 가격의 추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T1 시점에서 진입하려고 계획을 해서 요때 진입하기로 계획을 했을 때 불확실성 때문에 T0와 T1 사이의 가격의 변동 폭이 T0에서 우와 엄청 급격하게 올랐는데 예전에 비해 더 커져서 요것보다는 더 커져서 T1 시점에서의 가격이 X2보다 커지면 기업은 가격이 떨어질 때의 큰 손실을 생각해 시장을 관망하며 시장 진입을 계속 미루게 된다. T1에 들어갈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요 기간 동안을 살펴봤더니 급격하게 올라갔거든. 근데 요 똑같은 기간을 요렇게 땡겨보는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올라가니까 가격이 얼만큼? 요만큼 올랐어. 근데 T0에서 T1은 이만큼 더 올랐어. 이거 너무 급격히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점에서도 진입할까 말까 머뭇머뭇 할 거라고 사람들은. 다음 세 번째. 한편 기업은 생산 활동을 위해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어머, 위로 올라가. 첫 번째 문제 뭐라 그랬어?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설비 투자 이론으로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 말고 재고를 보유해야 합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내용이 또 요렇게 끊기는 거지. 이제 재고로 이야기를 할 거야. 재고를 보유해야 합니다. 재고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생산했으나 해당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화를 의미합니다. 창고에 있는 물건. 기업은 시장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재고를 증가시키는 투자인 재고 투자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이번 분기에는 많이 팔리지 않았지만 다음 분기에는 확실히 더 많이 팔리게 돼 있어. 이번 겨울 시즌에는 텐트 잘 안 나갔는데 봄 되면 사람들 엄청 캠핑 갈 거거든. 그러니까 재고 미리 준비해야 돼.
생각할 수 있지. 재고 투자의 증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 있습니다. 재고 관리 비용이 없어. 창고 비용 안 내도 돼. 수요량이 경기 변동의 주기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을 할 때 경기가 좋으면 많이 팔려. 단위당 생산 비용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생산량을 늘릴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예상하더라도 이거 다음 달에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라고 예상했음에도 기업은 한 번에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일정 생산량을 여러 번 걸쳐 생산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단위당 생산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 만들 때는 비용이 이만큼 들어. 그러면 이거 2배만큼 하면 비용이 2배 플러스 알파만큼 더 들어. 그러면 어떻게 생산하는 게 좋아? 요만큼 나눠서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한 거지. 다시 숫자로 써드릴게요. 한 개 만들 때 100 들어. 2개를 만드는데 210이 들어. 3개를 만드는데 330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3개 한꺼번에 만들 거야? 아니, 한 개씩 3번 만들 거야. 그게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러니까 한 시즌에 확 몰아서 많이 만들고 재고를 잔뜩 쌓아 놓는 것보단 많이 팔리던 안 팔리던 꾸준히 생산해 놔서 재고에 조금씩 쌓아 놓게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단위당 생산 비용이 체증한다라는 것은 생산이 많아질수록 하나의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은 어느 시기에 생산량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중요한 얘기는 이거야. 전 기간에 걸쳐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화살표가 이렇게겠네. 단위당 생산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나눠서 생산할 거야. 전 기간에 걸쳐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할 거야. 됐을까? 그러니까 직원들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직원들 수를 데리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와 같이 기업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경기 팽창기에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저기에서 주문이 120개 들어왔어. 근데 우리는 한 달에 100개밖에 못 만들어. 근데 걱정이 없어. 왜? 창고에 재고가 있거든. 재고를 이용해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가 있고 경기 후퇴기에는 100개 만들었는데 70개밖에 안 만들어. 걱정하지 마. 창고에 30개 일단 넣어놔. 비용 드는 것도 아니니까. 이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재고의 순 증가분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창고에 쌓이는 양은 조금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야. 실제 현실에서는 생산량의 변동이 판매량의 변동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므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마트 가면은 물건이 남아있기는 해도 모자라 있어서 매대가 비어 있는 거 보는 경험은 거의 없어. 이렇게 생산량의 변동이 판매량의 변동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판매량과 생산량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판매량이 많으면 당연히 생산량 늘어나겠죠.
판매량이 줄어들면 생산량 당연히 줄어들겠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이라는 것도 있어. 재고 소진 기피 모형에서는 생산량에 대한 기업의 결정이 수요량에 대한 예측과 재고 소진으로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손실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욕구에 기반한다라고 봅니다. 재고가 너무 많으면 우리한테 손해가 아닌가? 나 재고 남기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게 재고 소진 기피 모형. 왜냐하면 수요량 변동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남겨서 재고를 쌓아서 못 팔아서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그냥 주문 들어온 만큼만 만들어서 팔 거야. 이런 생각. 이 모형에 따르면 기업은 수요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하면 적게 생산, 많을 것으로 예측하면 많이 생산. 그런데 수요량을 잘못 예측해서 수요량보다 적게 생산해서 재고가 소진이 되면 회장님은 생각하겠지. 아우, 아깝다. 더 팔 수 있었는데. 기업은 가능했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재고가 모두 소진이 되면 기업은 어디가 있어? 가능했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1.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하락해 2. 장래의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3. 야, 저 회사 물건은 살려고 하면 없더라고 이거지.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때 재고 소진을 우려하는 기업은 예상되는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재고 투자를 확대하게 되는 겁니다.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더 손해야. 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재고에 투자해.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투자에 영향을 주고 화살표, 투자는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은 결국에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경기 변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건 크게 봤을 때 경기가 어떻게 변동할 수 있구나. 경제 정책 수립과 경기 변동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 연구해야 해요. 이야기. 뒤에 그림처럼 나와 있는 4번 문제 보러 갈게요. 재고 소진 기피 모형. 다음은 수요량이 경기 변동의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에서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실제 수요량을 A는 실제 수요량, B는 기업의 예상 수요량, 기업 예상 수요량, C는 기업의 예산 수요량에 따른 실제 생산량, 실제 생산량 으로 봅니다. T1까지, T1 이전까지는 실제 수요량과 예상 수요량이 일치했으나 실제 수요량과 기업의 예상 수요량이 일치를 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까? 라고 했는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T1과 T2 사이에서는 실제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예상 조금만 해서 조금 여유 더 줘서 만들까 해서 요만큼 만들었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요 차이만큼 못 팔고 있는 거야. 못 팔고 있는 거지. 어디가 있어? 실제 수요량이 생산량, 재고량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더 많아졌어. 그래서 기업은 T3 이후부터는 T3 여기 이후부터는 T1에서 T3까지의 경기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즉 어떻게
요 곡선이 계속 이러 반복이 될 거라고. 이 곡선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T1에서 T2 기간에선 예상 수익을 초과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상은 이만큼이었는데 실제 팔린 거는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요만큼 깨작만큼 추가 이익은 있었지. 추가 이익은 있었지. 1번 괜찮아. 2번 기업은 수요 변동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판매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어. 왜? 이만큼 못 팔았잖아. 이만큼 못 팔았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지? 다른 회사에서 팔 거거든. 저 회사는 뭐야? 필요할 때 물건이 없어. 라고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 장기적으로는 판매 경쟁에 불리해 줄 수 있어. T1에서 T2로 흐를수록 기업이 재고 관리하는 비용은 감소할 수가 있어. 실제 생산은 요만큼 했는데 실제 팔린 건 이만큼이니까 어떻게 기존의 창고에 있던 것도 이만큼 끄집어내서 갖다 팔아야지. 재고 관리 비용은 줄 수 있지. 기업은 재고 소진으로 수익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T1에서 T2 기간 생산량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어차피 여기 T1에서 T2 요만큼 예상해서 이렇게 생산했다라고 해도 이만큼 생산해도 재고는 안 생겨. 그러니까 재고 어디가 있어?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맞지? 기업이 T2에서 T3까지 시기에 실제 수요량이 예상보다 감소한 걸 고려해서 실제 수요량이 예상보다 이만큼씩 감소한 것을 고려하여 T3 이후 경기 팽창기에서 이거 잘 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사이클 반복될 거라고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T3에서부터 경기 팽창기에서의 생산량을 T1에서 T2 시기의 생산량보다 감소시켜? 아니야.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갈 건데? 그럼 생산량 늘려야지. 나중에 요 기간이 반복될 거를 대비해서 생산량 늘려야지. 생산량보다 감소시킨 게 아니라 증가시켜야지. 정답은 5번 됐을까요? 1, 2, 3번 푸시는데 3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에서는 이거 뭐였지? 설비 투자였었죠. 설비 투자 함부로 할 수 없어.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 함부로 할 수 있나? 아니, 없지. 계속 기다려 대기하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1번 끝. 기업은 미래보다 현재 시점의 이윤을 위해서 아니요. 이거 들어갈까 말까 이거니까 현재 시점의 이윤이 아니라 미래의 이윤을 위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잘 될 것 같으면 들어가고 미래에 안 될 것 같으면 안 들어가지. 탈락.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시장에 진입하거나 나가는 것의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지.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죠. 틀린 얘기. 불확실성이 나타나면 기업은 시장을 지켜보면서 설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리가요. 위에 불확실성은 투자에 영향을 주고 투자는 경기 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분명히 체크했는데 4번 탈락. 재고 소진 깊이 모형에서는 물건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변화를 근거로 이런 거 뭐라고 하지? 단위당 생산 비용 체증. 단위당 생산 비용 체증.
체증을 근거로 생산량과 판매량이 상관관계에 있다고 봅니까? 아니요.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거는 아니지. 생산량과 판매량의 상관관계를 이것 때문에 생산량과 판매량이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래서 틀린 얘기. 그리고 옆에다가 2, 다섯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문단에 각각 관련된 얘기가 있다.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더 높여야 되나? 천장이. 다음 페이지. 기역에 대한 이유. 기역.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자동차 시장.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와 같이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 불확실성이 커져서 앞에 그림 보면서 해야 되네. 어디 있어? 여기 띄워놓고 볼게요. 불확실성이 커져서 T1 시점 대비 T0 대비 T1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변화. 여기 급격히 증가해서 이 부분에서 급격히 증가해서 T1에 진입하는 시장의 기업의 진입 가격은 X2보다 높아질 수가 있다. 그렇지. 요쯤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T2보다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괜찮아. 2번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와 같을 때 기업은 T0 이후에 진입을 결정하는 이유는 T0에서 기업이 얻은 이윤이 시장 진입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요때 들어가면 비용이 적게 들어요래. 비용이 적게 들어요야? 아니야. 비용 들어가는 건 일정해. 이렇게 비용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비용이 적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번 틀리지. 3번 자동차 가격 변동이 나와 같을 때 자동차 가격 변동이 없어? 꾸준하고 잔잔해. 기역에서 진입을 어디가 있어?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은 자동차 판매 가격이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가격인지 자동차 가격은 잔잔한데 우리 생산 비용이 여기에 걸린다. 그러면 들어갈 만하지. 근데 우리 생산 비용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못 들어가지. 이윤을 보는지 아닌지 판단할 겁니다. 3번 괜찮아. 4번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와 나 같을 때 T2 시점에서 여기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고려하는 기업은 T2 이전의 자동차 가격의 변화를 봅니다. 잔잔하네. 우리 생산 비용은 요 정도인데 들어갈 만 하겠군. 가격이 자꾸 변하고 이제 떨어지는 추세네. T2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라고 각자 알아서 판단하겠지. 4번 오케이. 5번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 또는 나와 같을 때 기업에서 진입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기업에서 나가려고 할 때 자동차 회사 만들어서 이때 여기일 때도 들어가던 이거일 때도 들어가던 설비 투자의 비가역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비 투자의 비가역성 어디가 있어? 큰일 났다. 그 얘기 어딨냐? 비가역성 얘기 돌릴 수 없어요. 여기 있다. 비가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관찰하고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회장님 자동차 사업 시작하시려고? 네. 공장 세우시려고? 근데 그거 한번 세우면 그거 못 돌립니다. 그거 생각하고 결정하시죠. 알로 고려 다 했지. 그러니까 5번 괜찮아. 정답은 2번. 3번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는 바로 답 찾으러 갈게요. 일단 정답은 2번이었었고 3번의 정답은 몇 번 하시면 됩니까? 어디가 있냐?
3번의 정답은 4번. A 모델은 자본주의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B에서는 재고량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설명합니다. 자본재, 설비 투자에 대한 것들. B에서는 재고에 대한 투자를 설명합니다. 정답 3번. 됐을까요? 일단 정치.